승강기 관련한 그 수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승강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응용되는 제품입니다. 전기시설에서. 그래서 모든 시설이 이제 다 고층화됨에 따라서 승강기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승강기에 관련되는 수업의 첫 번째는 승강기 구조에 관한 거고, 승강기 관련되는 법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종류입니다. 승강기의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승강기 정의라는 건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시설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것을 승강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강기라는 건 승이 뭐냐, 올라가는, 강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쓰는 걸 승강기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승강기 엘리베이터라는 건 한 63만 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 승강기는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구동 방식입니다. 전기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고, 리니어 모터식이 있고, 스크루식이 있고, 렉피니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겠지만, 대개는 이제 승강기를 움직이는데 대개 전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전기로 해서 전동기를 통해서 승강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로프나 쉬브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전기식이지만 대개는 이제 전기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전기식일 수 있어요. 모터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유형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다 전기식이죠. 리니어 모터, 스크루식이나 렉피니언도 다 전기기지만 중간 관계가 다르다, 이런 거고, 다 전기식에 유압식이 있는 겁니다. 유압식이라는 건 어차피 유압에 의해서, 유압력에 의해서 이제 승강기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고, 리니어 모터라는 건 이제 선형 모터죠. 이건 통형 모터고 원형 모터고, 리니어 모터는 선형 모터입니다. 선형 모터에 따라서 그 기아를 물려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니어 모터, 이게 선형 모터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동타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선형 모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철도에서도 리니어 모터가 많이 쓰죠. 철도에서도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크루식은 이제 스크루를 통해서 스크루를 회전시켜서 올라가고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고, 렉피니언도 마찬가지로 스크루를 돌려서 올라가는 내려가는 건데 기어를 하나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기식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상구동식.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권상구동식이라는 건 그 로프를 감아서 로프로 하는 거죠. 카에 로프를 달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이게 엘리베이터 통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로프를 구동해서 이렇게 당겨서죠. 이렇게 해서 오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게 권상구동식입니다. 이걸 돕기 위해서 옆에 이제 균형추를 달아주죠. 또 권상구동식이고, 포지티브 구동식이라는 건 이거를 이제 쉐입으로 당기는데, 이 자체가 원통형 구동식이라서 여기에 감겨 있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건동 드럼을 적용하는데,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거는 이제 로프를 감아서 모터로 이제 조절한다는 건데, 포지티브 구동식 같은 건 건동 드럼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코어를 감고 있는 거거든요. 감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 건물 높이마다 다 달라야 돼요. 이게 건물 높이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감격이 통 자체가 큰 게 있어야 되고, 요거는 그거랑 관계 전혀 없죠. 관계 전혀 없는 거. 이거는 통 자체가 아주 커야 되고, 통 자체가 변동이 많아서 포지티브 구동식이라는 거는 아주 능동형이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적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권상구동식을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압식이라는 거는 이제 유압을 이용하는 건데, 직접식은 직접 유압을 가해서 카하브의 플런저, 이거 유압은 이제 유압 축이죠. 축을 써서 직접 붙여서 칼을 당겨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식이고, 간접식은 플런저의 움직임을 와이어로프나 별도의 다른 테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유압식을 쓰는 경우 있고, 전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펜타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단 유압인데, 펜타그래프라는 건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펜타그래프식인데, 이게 돼서 이쪽에 이제 유압을 써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리니어 모터식은 얘기했지만, 균형추에 리니어 모터를 설치해서, 리니어 모터는 선형 모터인데, 선형 모터에 대해서, 그죠? 선형 모터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톱니를 설치하면, 이게 이제 리니어 모터를 통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리니어 모터식입니다.
균형시에다 리니어 모터를 설치해서 칼을 운영하는 방식. 균형시에 설치했다 이거고, 스크루식은 역시 나사형의 호물판 긴 기둥에다가 너트에 해당하는 슬리브를 칼 측에 설치해서 회전시켜서 칼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그 3D 프린터 같은 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대개 이런 스크루식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렉 피니언식 같은 건 레일에 렉을 톱니를 만들고 케이지에 피니언을 만들어가고, 케이지에 피니언 렉에 레일에다가 렉을 만들어가고 톱니를 만들어서 물려갖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식이 있다. 형식에 대해서는 그 승강기 종류가 있는데 속도에 따른 분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속도에 의한 분류는, 그러니까 저속, 중속, 고속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중속을 주로 많이 쓰죠. 60m per minute 같은 거, 그러니까 1초에 1m 가는 정도 속도죠. 60m 정도에 1분에 60m니까 1초에 1m 정도 하는 게 중속이 되는 거고, 저속은 45m, 분당 45m니까 1m 이하죠. 1m 이하. 그러니까 이제 저속이고, 중속,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용, 고속은 되게 240m per minute. 그러니까 뭐 되게 초당 한 4m 정도죠. 초당 4m 이상 가는 게 고속일 수 있어요. 그때 보통 4m에서 한 6m 정도, 초당 6m. 초고속은 6m 이상 되는 게 초고속이 되겠습니다. 100m 이상 고층 빌딩에서는 초고속을 쓴다. 그래서 저속은 초당, 그러니까 이거 환산하면 초당 0.75m, 75cm 정도. 중속은 대개 1에서 4m 정도, 4m 정도. 고속은 4에서 6m 정도, 그죠? 6m 정도. 보통 초고속은 6m 정도 이상 환산하면 나오죠.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의 승강기 속도는 보통 중속에서 해당돼서 한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 속도 같은 것들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런 속도들이 다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어 방식의 분류. 그래서 구동 방식이 이제 전기식과 유압식이 있는데, 제어 컨트롤 방식은 어떠냐? 교류 제어가 있고 직류 제어가 있죠. 교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압식은 인버터 제어하고, 인버터 제어라는 건 필요에 대응해서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주는, 유량에 대해서 유량 제어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제어 형태가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 한 단으로, 그다음에 교류 2단 속도 제어 방식. 2단 속도, 1단 속도라는 건 이제 속도를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겠죠.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빠르게 늦게 하든지. 그다음에 교환 제어 방식, 피드백 제어 방식이죠. 그다음에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식에도 있고, 교류에도 인버터 제어에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방식은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그죠? 필요에 따라서 전압을 좀, 이건 결국 이제 변동량인데, 주파수를 제어해서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면에도 있습니다. 양을 조절하면 엘리베이터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방식은 원래 이제 인버터를 써서 속도 제어를 했던 방식입니다. 이거는 속도 제어 방식의 중 일환이죠. 되게. 워드너드 방식, 이건 이제 직류 전압 제어 방식인데, 정지너드 방식, 워드너드, 이거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이건 사이리스터를 써서 정지형 레오너드 방식, 이거는 워드너드 방식, 둘 다 전압 제어 방식입니다. 전압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유량 제어, 펌프에서 토출된 작동률을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로 보내는 방식이다. 미터인 회로하고 블리드 오프 회로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가 승객용이 있고, 화물용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승객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승객은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침대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병원에서 병상 운반해서 적당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평상시에는 승객도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객 화물용. 승객과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을 된 것. 별도로 나누죠. 이렇게 승객용과 승객 화물용을 나눠서 승객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하는 거죠. 나눠서 합니다. 둘 다 승객용입니다. 일종이죠. 화물도 세우고. 그다음 비상용은, 그다음에 이것도 좀 약간 다른데, 비상용은 화재 시의 소화 및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거고, 별도죠. 사람들이 보통 때 쓰지 않지만 화재가 났을 때 소화 및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거고, 그다음 피난용이 또 따로 있어야죠. 화재용과 비상용과 피난용이 따로 있습니다.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난용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승객용선에다 화재라든지 재난 발생 시에 피난 활동에 적합하게 피난용 앞에 소방본부가 이렇게 차려지죠. 이렇게 돼서 하게 되는 것들.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약 상당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한테 좀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승객용 장애인용 있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그런 용도가 있고, 전망용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바깥에 내다보는 백화점 같은 데서 바깥에 내다보이게 만들어진 것들. 그 소형 승객용 소형은 이제 단독주택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거절 운송에서 칼을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서 승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를 소형으로 본다. 다 승객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용 있죠. 화물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 화물용과 더메이터는 이제 그 무게에 따라 나눕니다. 일반 화물용은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 화물용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적재 용량이 300km 미만일 때는 사람이 타지 못하고 더메이터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더메이터라고 그래요.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 용량이 300km 이하인 것으로 소형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걸 더메이터라고 한다. 자동차용은 자동차 운반을 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달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컬레이터는 승객 및 화물을 나를 때 쓸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계단형의 디딤판을 써서 동력으로 오르게 한 거고, 무빙워크도 좀 잘 아시는 거죠. 무빙워크. 너무 멀어서 중간에 그 지하철 같은데 중간에 사람들이 걷지 않게 만들어서 그죠?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거죠. 무빙워크 많이 씁니다. 지하철에 많이 쓰죠. 긴 환승장이라든지 뭐 공항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짐을 들고 나를 때 덜어 도움이 되죠. 휠체어 리프트도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승객용인데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용 경사관을 올라가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고, 이건 이제 계단에서 주로 많이 쓰죠. 계단에서.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경사진 승강료를 따라서 동력으로 오르게 내리는 게 이게 뭐 계단형이고, 장애인용 수직으로 오르락 내려가 위아래로 가는 거죠. 이 적합하게 제작돼서 수직인 승강료를 따라서 동력으로 오르게 내려가는 게 장애인용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표시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렇게 뭘 뜻하는 거냐? 이건 person이에요. person. 주로 사람을 태우는 거다. 주로 사람을 태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2개 뭐냐면 정원입니다. 정원이 20명이다. 그 다음에 CO는 센터 오픈이에요. 중앙 개폐 방식입니다. 문을 가운데서 열는 거다. 한쪽에서 여는 것도 있잖아요. 가운데서 열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0m/min, 분당 150 속도로 간다. 그죠? 이 정도면 중속이죠. 아직까지는 중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스테이션이 20개다. 중앙 정지층 수가 아마 20개 층에서 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건 표시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 것들. 표식을, 거기에 나와 있는 명패에 있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승강기 정원은 20명이다. 그 다음에 중앙개폐 형식문이고 속도가 150m/min의 엘리베이터를 뜻한다. 그래서 여기 P가 있으면 일반 승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R이 붙으면 일반 주택용이고, RT가 붙으면 전기식 주택용 트렁크로 부착한 거다. 그 다음에 B가 있으면 bed가 돼서, E는 비상용 emergency, HP는 일반 승객용, 유압식으로 해서 일반 승강용 되고, F는 화물용이 되겠습니다. 이니셜이. 그 다음 승강기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승강기를 스타트 시켜서 이렇게 눌러서 가는 방식인데, 우리는 다 그 일반적으로 자기가 조작해서 오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는 방식이죠. 그죠? 자, 한 대를 가지고 조작하는 방식에 이런 게 있다. 한 대를 가지는데 반자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동식만 쓰죠. 반자동식도 마찬가지지만 엘리베이터 운행을 운전자가 스위치를 조작을 통해서 운전자가 스위치를 눌러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몇 층 가겠다. 뭐 이런 것도 하죠. 닫히는 것도 열고요. 그죠? 시그널 방식은 카이문을 개폐만 운전사가 조작하고, 나머지는 다 가는 거는 이제 정해진 거 들어가는 거예요. 진행방이나 정지층 결정은 미리 눌러져 있는 칸의 행선층의 단축 또는 승강나초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백화점 같은 데서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그죠? 운전자가 있는데 이제 있어서 다음에 무슨 층 소개하면서 계속
문만 닫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시그널 방식이다. 시그널만 주면 되는 걸로. 그다음 전자동식. 여러분들 다 전자동식을 쓰죠. 근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쓰는 얘기는 다 승합 전자동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쓰는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단식 자동식이고 하강 승합 전자동식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는 건데, 이 단식 자동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자동차 같은 거, 카리프트 같은 거 쓸 때 쓰는 거죠. 화물 리프트 같은 거 쓰는 거. 일단 내가 그 지하 2층 누르면 지하 2층만 갑니다. 이제 가장 먼저 눌러져 있는 부름에만 딱 응답해서 가고, 다른 층에서는 중간에 뭐 시그널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만 지하 2층 가 있다. 지하 2층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그 운전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호출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서 다시 시킬 수 있죠. 화물용이라든지 카리프트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쓴다. 이게 단식 자동식. 그 다음에 이제 하강 승합 전자동식은 이것도 특별한데 어떤 면에서는 내려가는 것만 돼요. 내려가는 것만. 2층 또는 그 위층에서는 하강 방향, 아래 내려가는 방향밖에 없어요. 1층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층에 있다가 10층 가고 싶다. 그럼 1층 내려왔다 가야 돼요. 중간층에서 위층으로 가려면 1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강 승합. 보통 이런 방식을 쓰는 하강 승합 전자동식 같은 거 쓰는 방법들이 이런 걸 수 있어요. 되게 이제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겪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운전자 자기가 자기 층밖에 못 내려요. 자기 층밖에. 자기 층 카드 터치하면 지금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자기 층밖에 못 갑니다. 자기 층 스위치 누르면 자기 층밖에 못 가고 다른 층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다시. 그리고 그 층에 정지될 수 있도록 카드 입력이 돼야만 그 층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보안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출입하는 걸 금지시키는 데 쓰는 방법일 수도 있죠. 승합 전자동식은 여러분 잘 아는 방법입니다. 승강기의 누름 단추는 상승용, 하강용 두 개 다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다 되고, 칸은 진행 방향의 키 단추와 승강기의 단추에 응답하면서 승강하고, 일반적인 승용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한 방식은 다 승합 전자동식이다. 여러분이 쓰는 건 다 승합 전자동식.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화물 같은 건 단식 자동식.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자동식과 전자동식의 이제 병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식 자동식하고 하강 승합 전자동식 중에 하나씩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단식 자동식도 쓰고 하강 승합 전자동식도 써서 움직이는 방법. 신호 방식과 승합 전자동식의 조합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단식 자동식 중에서 신호 방식, 시그널 방식하고 승합 전자동식의 방법을 주로 많이 조합을 대부분 쓰고 있다. 복수 엘리베이터 여러 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대 이하일 때, 두 대, 세 대일 때는 군승합이고, 군승합이라고 그래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군승합 전자동식은 일단 세 대 정도 있다, 두 대 이상 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거 누르면 그 중에 한 대, 제일 가까운 데 한 대가 한 개 승강량 버튼을 부르면 돼서 한 대가 카가 딱 응답해서 움직여줍니다. 따라와 주든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대수가 더 많다. 8대, 3달 넘다. 군 관리 방식으로 한다. 슈퍼비저리 방식으로 해서 군 관리 방식에서 엘리베이터를 3대 내지 8대 병설할 때 각 칸을 불필요한 동작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조작 방식인데 경제적이죠. 요즘 또 목적 방식도 있어요. 군 관리 방식보다 더 좋다 그래서. 근데 군 관리 방식도 좋습니다.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서 카의 운전 내용 변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누르면 전체가 다 관리하고 있다가 제일 가까운 게 와서 불이 깜빡해져. 올랜턴. 그죠? 불이 깜빡. 그러니까 몇 층에 있다가 표시되는 게 아니고 제일 빨리 오는 게 뭔가가 이제 불이 깜짝이는 걸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엘리베이터 사용 수명이 길어지는 등 엘리베이터 운영의 전체 서비스 효율이 증가된다. 제일 가까운 것들이 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효율 면에서 상당히 효율 면에서 좋다. 그죠? 여러 대가 눌러질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대수가 많은데 여러 대가 눌러지고 있는데 그 수송하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예상 문제. 단식 자동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단식 자동 방식은 뭐였죠? 싱글 오토매틱인데 단식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딱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동차용이잖아요. 같은 방향 호출은 등록된 순서가 아니고 한 가지 첫 번째 입력된 거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단식이죠.
승강장 버튼 오름내림 고통이다. 이건 맞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로 화물용이잖아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다른 호출방에 같은 응답 안 합니다.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아요.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단식 자동식이라고 하는 건, 자동방식이라는 건 가장 먼저 눌러져 있는 부름에만 응답하고, 그것이 원래되기 전에는 다른 거는 이제 호출을 받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승강장 버튼은 오름내림, 공통이다. 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승강기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건 이제 승용 승강이죠. 승용 20인승이다. 그죠? 중앙계 표시이다. 그죠? 중앙계 표시. 그다음에 이것이 속도죠. 이게 틀렸죠. 폭. 이게 정지층 수가 10개 수죠. 스테이션이 10개가 있다. 그죠? 이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중간의 방식, 이제 센터 오픈 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뭐 여기 이니셜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강 승합 자동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강 승합이라는 건 내려오는 것만 되죠. 내려오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면 된다. 승강장 버튼 내림 방향뿐이다. 맞죠? 승강장 버튼은 오른과 내림은 2개다. 이게 틀린 거죠. 그 사생활 침해 방지나 방법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죠? 5층에 있는 승객이 7층 할 때는 승강기 타고 1층에 와서 다시 7층으로 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하강 승합 전자동식이란 2층 혹은 그 위층에서는 하강 방향 단추만 있다. 따라서 중간층에서 위층으로 가려면 1층으로 내려온 후에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가변전화, 가변주파수로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방식이 뭐냐? 이게 VVVF. 이게 뭐냐면, 이게 V가 뭐냐면, variable voltage. 전압이 막 변하는 거죠. 가변 전압이고. 그 다음에 variable frequency. 가변 주파수잖아요. 가변 주파수. 뭐냐면, 이건 결국 인버터를 써서 전압을 조정하고 주파수를 조정해서 결국 그걸로 속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우리 원하는 속도로 맞춰서 갈 수 있다. 그죠? 속도, 전압 같이 연동형으로 이제 컨트롤 되는 방법이죠. 교류 1단 제어 방식도 있었고, 워드러너도 있었고, 교류 교환 제어법도 있었습니다. 네. 다 전기식에 대한 조정 컨트롤 방식이죠.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서 이런 방식을 써서 인버터를 사용해서 필요한 속도를 조절해서 속도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구동 원리라든지 구동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가는 것보다 일단 개요가 정해지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된 그런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